이 분야는 사실 화려하고 밝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산문화재단 사무국장 전민수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메스나 기업 벽산엔지니어링에서 CSR 팀장과 벽산문화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벽산문화재단은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에 의해 2010년 발족되었고, 저희는 특별히 미술, 연극, 음악 분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산엔지니어링은 바르게, 다르게, 다함께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와 이웃, 그리고 임직원과 함께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CSR 활동 중 특별히 신입사원부터 회장까지 임직원의 급여 1%를 기부하는 1% 벽산 나눔 매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야금과 미술을 배웠고 가장 좋아했던 거는 글을 쓰는 거였어요. 학창 시절엔 항상 문학 동아리 활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시로 100일장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악이나 미술, 문학 모두 조금씩이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관심은 많이 가졌지만 전공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학을 특히 잘해서 한두 개 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른들이 뭔가 피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남을 돕는 유익한 인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좋은 도구다 하시는데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구체적으로 저한테 뭔가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아,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저는 더 쉽게 꿈을 만들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저는 하고 싶은 게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꿈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학창시절 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적이 없다는 거는 표류하는 배처럼 불안한 거니까요. 이후 대학 때 전공은 문화예술과 전혀 관련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중국어와 경제학이었는데요. 2000년도 초반에는 중국 관련 컨텐츠가 엄청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선택했고 중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좀 성격이 좀 극단적이어서 흥미를 느끼면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경제학은 재밌어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A뿔이었지만 다른 전공 과목은 겨우 졸업할 정도만 만들었어요. 저는 기업 오너를 모시는 비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사회복지나 사회공헌 쪽의 일을 배우고 싶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일로 취업을 했는데요. 겸직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9년을 현대자동차 1차 벤더사의 회장님을 모시면서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이후에 벽산에 오게 되었어요. 이직을 할 때 장학재단을 운영했던 경력을 살리고 싶어서 좀 더 사회공헌에서 확대해서 문화재단 쪽을 알아봤어요. 이때 CSR, ESG와 같은 기업의 인사, 재무 그런 메인 부서가 아닌 비재무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부서가 역할이 확대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 분야를 선택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정말 퍼즐이 맞춰지듯이 놀라울 정도로 이 자리는 제게 최적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벽산엔지니어링 회장님을 모시면서 벽산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자리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벽산엔지니어링, 파워, 엔터프라이즈의 문화예술 사회공헌을 겸직하면서 인정받아서 저희 팀이 이제 전담으로 꾸려졌죠.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인턴십, 서울북부 장애인 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매년 11월에 크리스마스 김장봉사, 겨울나기 물품 배달,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예술단체의 지원, 그리고 거의 회사의 2분의 10% 정도를 사회공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사가 조직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은 1% 벽산 나눔 매칭 운동입니다. 그리고 벽산문화재단은 미술, 음악, 연극 분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술 분야는 유망한 젊은 작가 발굴하여 지원하고 창작 활동을 도와서 현대 미술을 육성하고 있어요.
미술작가, 미술단체를 후원하는 사업 영역을 넘어서 해외로 확대해서 2017년 라크마에서 주관한 최초 한국 미술 조사서가 있어요. 그 발행에 참여했고요. 뉴욕 쿠겐하임 뮤지엄의 한국 전시 연구 지원하는 등 저희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라크마에 기증하는 등 저희 고국의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교포 작가들에게도 저희가 주목해오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는요, 벽산문화재단이 이제 세계로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과 음악 영재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벽산문화상 음악 부문을 제정해서 음악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분야는 저희 벽산문화재단이 아주 유명한 분야인데요. 새로운 창작극의 발견 통해서 재능 있는 극작가들 양성해서 희곡 분야의 발전을 이루는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마련됐고요. 올해로 그 벽산문화상 희곡 부분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건 저희가 지난주에 벽산문화재단 시상식을 치렀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 제11회 벽산문화상 시상식은 특별히 연극 부문의 수상자들을 모신 자리였는데요. 벽산 희곡상 수상자는 배혜율 작가님이셨고 그리고 윤영선 연극상은 전진모 연출님이 수상하셨어요. 두 분 다 공통으로 수상 소감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외로운 싸움이었다. 이걸 내가 계속 해야 하나? 그런데 지금 그때쯤에 이 상을 받게 됐고 나는 이 길을 이제 더 씩씩하게 가련다. 그리고 전진모 연출님은 그만해야지.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연극 그만둬야 되는 거야. 이거 그게 맞아. 이러고 있을 때 이 상을 받았대요. 근데 이 상을 받으면 너 가긴 어딜 가 하시는 것 같았다. 그 고백을 눈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같이 울었어요. 신인을 위한 등용문은 많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 그런 부문들이. 그런데 이런 중견, 중진을 위한 정말 지치고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맞는지 사람의 인생 그렇잖아요. 이만큼 왔는데 더 가도 되는지 고민될 때 그때 당신 인정합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사람이 심폐소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재단 시상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재단에 제가 도리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길을 11년을 걸어준 것에 대해서. 또 이어 말씀드리면 벽산문화재단은 순수 예술을 후원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야는 시장 논리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순수 예술은 보호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분야거든요. 미술도 음악도 특히 클래식 그리고 연극도 가장 그래요. OTT가 안 돼요. 공연할수록 손해보는 분야거든요. 연극을 후원하는 재단이나 기업은 정말 없어요. 우리 벽산 기업이 또 그 재단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극계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일을 저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벽산문화재단에서는 벽산문화상 시상식에 그 희곡 부문을 공모전을 통해서 엄선된 한 작품을 시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선된 작품은 저희가 연극으로 제작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기업에서도 후원을 하는데요. 당선된 작가의 작품에 드림메이커로 기업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는 뭐 티켓을 구입해서 임직원에게 당선작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기업이 1, 2회, 월 1, 2회? 연으로 따지면 뭐 한 진짜 15회, 20회 정도 되는 올해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그렇게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요. 뭐 분야는 음악회나 연극 등 여러 가지고요. 그런데 특히나 벽산 희곡상 연극은 임직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연극이야. 우리 연극.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 보람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에 대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벽산 음악상 수상자를 그냥 1회 잘하셨습니다 하고 상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에서 연계해서 함께 CSR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공헌 속의 사회공헌이랄까? 예를 들어서 오는 11월 22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가 벽산 엔지니어링과 함께하는 잘츠 콘서트를 해요. 이때 연주 단체가
2020년도 벽산음악상 수상단체예요. 노브스카르텟인데요. 이렇게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원래 이제 저희가 3년째 후원해오고 있는데요.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에 같이 재단 음악상 받으신 분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상 주고 멈추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과 같은 좋은 일에 예술단체도 함께 주신다고 이렇게 선뜻 더 먼저 나서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게 재단과 기업 CSR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벽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한 재단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예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분들을 지원하면서 조용히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벽산문화재단이 좀 브랜드화되고 벽산문화재단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회의 작은 빛을 비추는 그런 재단이 되길 바라죠. 저는 이게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저희 이사장님들, 이사님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세요. 또 저희 이사장님은 한예종 총장을 2번이나 지내신 김봉렬 이사장님이시고요. 이런 훌륭한 분들을 이사진으로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벽산 문화상 시상식을 완전 브랜드로 만들고 정말 백상, 대원 이런 예술상처럼 유명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이사진의 마음 그리고 벽산문화재단의 설립자의 마음이 너무 훌륭하고 귀해서요. 연극상을 받은 수상자가 상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이 길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 말에 이 이사진과 설립자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시는 분들이세요. 명예직이세요. 급여를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예술가들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시장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특히 설립자이신 김희근 회장님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혜택을 받으신 분이세요. 본인이 받은 혜택을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사회에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쉬울까요? 참 그런 훌륭한 예술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문화예술의 힘을 믿고 벽산문화재단은 이분들 때문에 한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조용히 올곧은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시를 봐주세요. 전시를 보시면 그림 앞에 1.5m 앞에 서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마음을 그려보시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색들과 붓의 터치를 누리세요. 그리고 음악회도 가세요.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술가가 인생을 헌신해서 켜고 있는 그 예술가의 마음을 누려보시고요. 연극도 봐주세요. 돈도 안 되는 연극에 미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을 좀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말하고 싶은 연출가의 음성을 연극을 통해서 좀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문화예술을 즐기시고 맛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쪽 일이 어떤지 먼저 경험해 주세요. 먹어본 사람이, 경험해 본 사람이 그 맛을 표현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은 사람이 업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예요.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히 권하고 싶어요. 문화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함께 해요. 모두에게 공평한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예술의 힘을 우리가 믿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고 싶어요. 이 분야는 사실 화려하고 밝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사랑하면 좋겠고 사랑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제 동료이자 후배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술을 업으로 살아가요. 사랑합니다. 안녕.